당신은 자신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밝고 말도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진지하고 말수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나 성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즉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강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분명히 만났을 때 나의 능력을 200% 올려주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소중한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만날수록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 특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수록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 첫 번째,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욱 강사는 웃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어주는 게 뭐냐면 박수치는 거예요. 당신에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이게 지금 저한테 박수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건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리액션 좋은 강연에서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아무리 재밌는 사람이라도 리액션 없는 사람과 있으면 그냥 재미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이 리액션이 분위기를 만듭니다. 리액션은 말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겉도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흥미롭다는 반응을 해줄 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때 더 깊은 얘기들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깊은 대화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종료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이 끊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최초 개발자인 스티브 센스는 필름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려고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필름은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름에만 이미지를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확장됩니다. 그러다가 그럼 이미지를 디지털 파일에 담자는 생각을 하였고 디지털 카메라의 아이디어가 도출됐습니다. 여러 주제를 얕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 주제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 조각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보면 새로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면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깊은 대화는 아무나와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경청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은 남의 얘기보다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배려심 많은 사람은 드뭅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나의 얘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리액션 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 사람이 내 인생의 귀인입니다. 만날수록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 2번째, 내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면 같이 눈물이 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이것은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뇌신경세포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을 보면 뇌 시각세포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를 꼬는 운동신경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인간은 상황을 이해한 후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자마자 거울 뉴런에 의해 공감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은 서로 공감하고 사회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까운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그대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들은 부모님의 폭력성을 정말 증오했지만 폭력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거울 뉴런에 의해 뇌에 폭력을 행하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혐오하던 가정폭력을 나도 모르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울 뉴런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교육하려면 교육을 하고 싶은 방향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하게 만들고 싶다면 말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또 내가 변하고 싶다면 내가 변하고 싶은 모습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100억을 벌고 싶다
싶다면 100억 이상의 부자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꾸준히 지켜본다면 거울 유련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복사해 올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책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켜볼 방법은 많습니다. 성공 철학자 진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 말에 따르면 부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이해했다고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노출시켜 나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렇게 부자들과의 시간을 꾸준히 보내다 보면 어떤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관계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나 그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들을 체화시켜 보세요. 다음 영상에는 당신의 거울 이론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